좋은 아침입니다. 아침에 하나 뉴스 종합 비타민 아침의 매일경제 김우미입니다. 오늘의 일면 들어가 보실까요? 매일경제입니다. EU 애플에 2조 7천억 원 과징금을 처분을 내렸습니다. 왜 내렸느냐? 음악 스트리밍 관련해서 반독점법을 위반했다라는 이유인데요. 아마 애플 쓰시는 분들은 다 아실 것 같습니다. 애플 기기에서 이 앱을 사용하는 앱을 다운을 받으려면 다 애플 앱스토어를 써야만 합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애플이 30%를 수수료로 떼가고 있거든요. 상당한 금액이죠. 여기에 대해서 또 다른 이제 음악 스트리밍 업체가 아니 애플 뮤직은 무료인데 왜 우린 30%씩 꼬박꼬박 떼가는 거냐. 이거 좀 불공정하다라고 제기했고 맞다라는 판단이 내려진 겁니다. 2조 7천억 원의 과징금. 이게 사실 유럽에서 빅테크 반독점법이 시행이 되고 처음 나온 판단입니다. 첫 판단이 중요한 이유, 이 앞선 판단이 있기 때문에 뒤에 판단에까지 다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 거죠. 오늘의 매일경제 일면이었습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한국일보입니다. 구제 없다. 전공의 7,800명 면허 정지 수순입니다. 네, 어제 정부에서 얘기를 하기를 구제 없다. 면허 정지 처분 불가역적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규모가 상당하죠.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들 거의 한 8,000명 가까이가 다 해당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르면 오늘 사전 통지서가 나가고요. 이렇게 3개월 면허 정지를 받으면 어떻게 되는 거냐? 전문의가 1년, 이 전문의가 되는데 1년이 늦어집니다. 전공의 대표자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이 추가로 더 강행되지 않겠느냐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라는 건데요. 다음 기사 좀 이어서 볼까요? 근데 이런 상황에 대해서 국민일보 일면입니다. 의대 뚝심 통했나? 힘받는 윤 지지율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이 여론조사가 나왔는데 한국갤럽 조사입니다. 한국갤럽 조사인데 여기 제일 마지막을 좀 보겠습니다. 일단 긍정 39에 부정 53. 네, 전주랑 비교를 했을 때 6%포인트가 긍정이 올라가고 똑같은 수치로 6%포인트가 부정이 내려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힘받는 윤 지지율이냐? 다만 어디에서 힘을 받느냐? 의대 뚝심 때문에 받는 거 아니겠느냐가 국민일보의 판단인데 지금 윤 대통령 전국 돌면서 민생 토론회 하고 있죠. 민생 토론회 하면서 정책들에 대해서 좀 약속을 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때문에 이게 의대 뚝심 때문이냐 그리고 전국을 돌면서 하는 이 민생 토론회 덕분인 거냐 아니면 여기도 참 나왔습니다. 민주당 공천 갈등의 반사 이익 때문이냐 등등등. 사실 많은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일단 국민일보는 의대 뚝심 아니겠느냐에 방점을 찍었네요.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중앙일보입니다. 김혜경 비서도 호남에 꽂았다. 야당 사천 논란. 네, 민주당 공천 갈등이 다 가라앉은 걸로 생각을 했는데 사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누구냐? 권향엽 후보를 공천했다라는 건데요. 보겠습니다. 이 권향엽 이 후보가 김혜경 씨의 비서였었다라는 거죠. 이번 공천에서 여성 전략특구로 지정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라는 거예요. 더불어서 여기를 좀 보겠습니다. 여수 목포 MBC가 코리아 리서치 인터내셔널에 의뢰해 지난 1월 28일부터 이틀간 한 이 여론조사에서 서 의원은 26%로 권 후보를 2배가량 앞섰다라는 겁니다.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훨씬 앞섰는데 전략특구로 지정이 됐고 그리고 김혜경 씨 비서가 이 전략공천을 이른바 받았다라는 거죠. 또 사천 논란, 이것도 저희가 잠시 뒤에 좀 대담으로 짚어보겠습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동아일보입니다. 대법원 작년 해킹, 북한 소행, 주민 초본 등 개인정보 털려. 네, 작년 2월쯤이었나요? 대법원 해킹당했다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조사를 해보니까 이게 누구의 소행인가 봤더니 북한 정찰총국 해킹부대 라자루스의 소행인 걸로 밝혀졌다라는 소식입니다. 근데 이렇게 해킹당해서 뭘 갖고 갔냐? 지금 주민등록 초본 등등이 이 해킹이 됐다라는 거죠. 근데 이 자료 그럼 괜찮은 거야?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법원 행정처장은 사과를 했습니다. 사과를 하긴 했는데 사과만 하면 되는 것이냐? 라는 생각도 드네요.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경향입니다. 니케이 지수 첫 4만 돌파, 일본 경제
기지개 켜나. 네. 니케이 지수 첫 4만 돌파입니다. 뭐 몇 년 이래 처음이 아니고요. 사상 첫 4만 돌파입니다. 이 니케이 지수가 4만을 돌파하다 보니까 지금 이걸 좀 볼까요? 일본 GDP 지금 마이너스 0.1에서 0.3으로 플러스로 반등을 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나온 얘기 일본 경제 기지개 켜는 건가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이 얘기를 보면 우리 경제도 기지개를 좀 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저절로 드네요. 다음 사진 기사 보겠습니다. 네, 넓은 교실입니다. 교실에 아이 하나, 선생님 하나, 단 둘이 앉아 있습니다. 여기가 어디냐? 네, 대구 군위군의 북예초등학교입니다. 어제 다 전국적으로 다 입학식이 있었죠. 근데 이 입학식에 이 지금 북예초등학교에 입학생이 단 한 명이었다라는 겁니다. 아이 하나에 선생님 하나, 1대1 수업이네. 좋아 보이십니까? 네. 교실이 참 횡댕그렁하게 넓어도 너무 넓은 것 같다라는 생각은 저만 드는 게 아니겠죠. 네. 어제 저희가 말씀드린 게 저희가 전국에 신입생이 한 명도 없는 초등학교가 150곳이 넘는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약간 쓸쓸해 보이는 오늘의 사진 한 장이었습니다. 아침의 매일경제 뉴스 종합 비타민 언제나처럼 TV로 크게 보시다가요. 궁금한 점 유튜브 댓글 남겨주시면 같이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이미 시작 물음표가 붙었습니다. 뭐가 시작을 한 건지 아닌 건지 지금 보겠습니다. 한동훈, 이재명과 1대1 토론, 김어준 사회도 상관없다. 네, 저희가 이 앞선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한동훈 위원장과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1대1 토론을 각 방송사에서 요청을 했다. 여기에 대해서 한동훈 위원장 좋다 했는데 이재명 대표 어떤 입장을 내놓을까라는 말씀을 드렸었어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한동훈 위원장 거듭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1대1 토론, 사회자가 김어준 씨여도 좋다. 사실 이 진보 성향의 지금 이 언론, 이 방송을 하는 이 방송인으로 좀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김어준 씨가 사회를 봐도 상관이 없다라고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고 오실까요? 저는 이재명 대표가 원하는 시간에 제가 어디서 뭘 하고 있든 간에 하루 전에만 알려주시면 제가 그 시간을 맞추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제 거기에 응하는 것이 대표로서의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내가 다 맞춰주겠다. 하루 전에만 말해달라. 내가 시간이랑 다 맞출 수 있다. 그리고 거기에 응하는 게 대표의 도리 아닙니까? 라고 살짝 좀 자극도 했어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그럼 이재명 대표의 답이 무엇이냐? 어제 관련한 기자들의 질문이 있었습니다. 들어보고 오실까요? 대통령이 취임하고 또 제가 야당 대표로 취임한 이후에 국정을 놓고 대통령과 단 한 차례도 만나지 못했습니다. 아마 대한민국 헌정사에 없는 역사적 기록일 것 같습니다. 계속 요청했던 것처럼 지금 이 난국을 해결하고 경제 파탄, 인생 파탄 문제를 조금이라도 완화하기 위해서라면 저는 대통령과 야당 대표의 대화가 먼저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순서상 대통령과 야당 대표가 만나는 게 먼저 아니겠느냐라고 이재명 대표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서영주 대변인님, 네. 한동훈 위원장이랑도 하고 대통령과도 계속 주장을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분들도 있겠죠. 그런데 이제 너무 오랫동안 대통령과 야당 대표가 만나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은 모두 잊어버리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어떤 의도였는지 모르지만 총선을 앞두고 야당 대표와 1대1 토론을 하자. 너무 빤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번 총선을 국정 지지도가 낮은 윤석열 대통령은 치를 수 없고 좀 인기가 좋은 나로 내세워서 이재명 대표 대 한동훈 비대위원장 이 구도로 가겠다는 의도가 너무 다분합니다. 그래서 그 구도에 빠질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반대로 생각하면 이재명 대표는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에요. 대통령과 만난 게 먼저다라는
그 의미에는 네. 아니 한동훈 비대위원장 이제 그만하시오. 왜 1대1 토론 뻔히 보이는데 왜 그러십니까? 그럴 바에는 그러면 여야 대표 같이 가서 대통령을 셋이 만납시다. 이런 제안을 하는 게 조금 더 실질적이고 진실성이 있지 않냐 그거죠. 근데 왜 토론하려고 그러죠? 국정의 발전과 안전 위해서인가요? 아니면 어떤 지금 현재에 있어서 국정에 시급한 과제가 있나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냥 뭐 아무 때나 부르면 나는 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그 의미가 그냥 너무 총선 때 윤석열 대통령 숨기기 그거에 너무 이제 매진해 있다라는 측면에서는 솔직히 답변을 해주는 것도 아깝다라는 게 민주당의 전체적인 입장입니다. 지금 말씀이 한동훈 위원장의 생각이 빤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번 총선에서 이른바 윤석열 대통령 지우기 그리고 대신에 그 자리에 한동훈 간판 이게 너무 빤한 수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윤영걸 대표님. 네. 지금 이재명 대표는 한동훈 위원장은 내 체급이 아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내가 얘기를 먼저 해야 된다라고 지금 보는 것 같습니다. 네, 말을 좀 돌려서 얘기하는 것 같지 않아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요청했으면 네. 그걸 할 건지 안 할 건지 좀 얘기해야 되는데 윤석열 대통령을 또 끌어들였거든요. 말을 좀 돌려서 회피하는 거죠. 만약에 그 민주당 대표하고 국민의힘 대표가 TV 토론을 한다면 시청률은 아마 굉장히 높을 거예요. 대박을 칠 거예요. 그만큼 국민적인 관심사죠. 이제 총선이 한 달 조금 넘었잖아요. 30여일 남았는데 굉장한 관심이 끌고 국민들이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선거에 임하느냐 관심이 많아서 할 만한데 제가 보기에는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유효적절한 카드를 던졌어요. 대개 집권 여당이 수세에 몰리잖아요. 야당이 공격하잖아요. 경제 실정이니 뭐 여러 가지 윤석열 대통령 잘못한 거에 있어서 비판을 많이 하는데 오히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여당이 먼저 공격을 했잖아요. 근데 이재명 대표는 순순히 수긍하기가 좀 어렵죠. 자칫하면은 지금 한동훈 대 이재명 대결이 총선으로 되잖아요. 지금 민주당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대 이재명 대결로 가야지 승산이 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지금 한동훈 대결로 지금 자꾸 프레임이 바뀌고 있거든요. 근데 토론까지 하면은 더 한동훈 비대위원장하고 대결 프레임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검사 출신이고 네. 지금 이재명 대표는 지금 재판을 7개 재판, 10개 혐의로 재판받고 있어서 검사하고 피의자의 대결이다. 또 국민들한테 그런 프레임을 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여태까지 했던 경험이 여태까지 전 관행이 별로 없지요. 선거 전에 여야 대표가. 네. 그래서 이재명 대표는 뭐 수긍을 안 할 거는 같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에서 저렇게 계속 얘기하면은 공세는 이 주도권은 좀 잡는 거 아니냐.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분리할 건 없다 이런 생각이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얘기가 이 결국은 이 프레임을 어떻게 갖고 가느냐 싸움인 것 같다. 한동훈 위원장은 한동훈 이재명으로 갖고 가고 싶은 거고 이재명 대표는 그런 상황을 원치 않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이에요. 하지만 이재명 대표가 안 받아도 일단 여기 구도 싸움에서는 한 위원장이 좀 이긴 거 아니겠느냐라고 지금 해석을 하셨는데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 안 한다고 했죠. 근데 한동훈 위원장한테 그럼 저랑 하시죠. 라고 도전장을 내민 사람이 있습니다. 네, 안규령 부대변인입니다. 한동훈 위원장님 토론은 저랑 하시죠. 제가 어디서 뭐라든 하루 전에만 알려주시면 시간을 맞추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이재명 대표한테 얘기했었던 얘기를 그대로 받았어요. 근데 한동훈 위원장이 이 토론을 받을지 안 받을지 사실 모르는 상황인데 여기에 대해서 그럼 난 이 사람이랑 토론할랍니다. 라고 다른 사람이 또 나섰습니다. 누구냐? 정청래 최고위원입니다. 나는 김건희 여사와 1대1 토론을 제안한다. 한동훈이 사회자를 해도 상관없다. 한동훈은 윤 정권 아바타로 추정돼서 이재명 대표와 토론을 할 자격 자질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라고 오히려 한번 꼰 거죠. 그럼 난 이 사람이랑 할 거야라고 얘기하고 나섰습니다. 윤경우 위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왜 저런 희화화하는 비유나 패러디 담은 반박이 나왔을까? 그러니까 한동훈 대 이재명 1대1 개인으로 붙는다면 그거 자유예요. 그러나 따지고 보면 지금 한동훈 대 원희룡 지역구에 같이 출마하는 사람들이 인천 계양을 지역 유권자들을 놓고 토론회 하는 거 그건 뭐 가능하겠죠. 근데 왜 한동훈 대 이재명이냐? 여야 당대표니까 하자. 그렇다면 한동훈
여당의 비대위원장이 지금까지 야당의 대표인 이재명이라는 이름 빼고요. 야당 대표를 야당 대표로 인정하고 예우를 했느냐. 사실 그거에 저는 더 핵심 포인트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기회 될 때마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만 여당 대표, 야당 대표라는 것 때문에 상대를 인정하는 거거든요. 과거에 여야 간에 아무리 반독재 투쟁을 하고 뭐 독재 정권 시절에도 상대 파트너에 대해서는 예우를 했어요. 직접적인 비난은 가능한 삼가했어요. 그게 정치권의 어떻게 보면 뭐 불문율이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윤석열 대표님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본인은 검사고 상대는 피의자고 라는 식의 대접과 공세를 지금까지 계속 펴왔지 않습니까? 대통령도 마찬가지잖아요. 야당 대표로서 인정을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재판받고 있는 이재명 이렇게 몰아붙이고 있는데 한쪽에서 마이크 잡았을 때는 당신은 피의자고 당신은 범죄자고 이렇게 서 있을 자격도 없는 사람이야 라고 비난하고 다른 쪽에 와서 마이크 잡고는 그러지 말고 우리 토론하자 이게 통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아까 정청래 최고위원이나 아니면 안기령 부대변인 뭐 이런 식의 이 비꼬는 듯한 이 반박과 비유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지금 일단 말씀처럼 약간 뭐 약간 희화화 되는 듯한 한 번씩 이렇게 꼬는 이런 SNS 글들이 올라온다는 것 자체가 일단 민주당에서는 이 1대1 토론에 응할 생각이 없는 걸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저희 오늘 키워드 뭐죠? 이미 시작이었었죠. 이미 사실상 1대1 토론 비슷하게 좀 시작된 거 아니냐라는 생각도 드는 게 다음 기사를 좀 볼까요? 한동훈 2, 사천의 끝판왕, 이재명 한, 썩은 물 공천. 네, 두 사람 주거니 받거니 이미 하고 있습니다. 원거리일 따름이죠. 일단 먼저 한동훈 위원장 얘기를 들어보고 올까요? 그분 참 뻔뻔하지 않습니까? 이재명 대표의 공천을 보시면 매번 정말 입이 짝 벌어지는 공천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김혜경 여사의 비서를 호남에 단수 공천을 했던데요. 어차피 다 들켰으니까 사천의 끝판왕을 보여주겠다. 이런 작정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한동훈 위원장 사천의 끝판왕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대체 어디서 나오는 얘기냐? 뭐 단수 공천했던데요라고 얘기를 했죠. 이 얘기입니다. 이재명 아내 수행했던 광양역 전남 공천 논란. 네, 지금 볼까요? 이재명 대표가 대선 후보 때 그때 이 김혜경 씨를 옆에서 이 보좌했었던 이 권향엽 후보가 이 단수 공천을 받았습니다. 순천, 광양, 곡성, 구례을 지었고 민주당으로선 텃밭지역구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를 여성 전략 특구로 지정을 해서 현역이었던 이 서 의원이 지금 탈락을 하고 지금 권 후보가 공천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당내에서도 뜬금없는 결정이란 비판이 있다라는 얘기가 같이 나오고 있다라는 건데 지금 이걸 보면 사천 아니냐라고 한동훈 위원장 지금 얘기를 했어요. 서영주 대변인님. 네. 사천 아니냐는 비판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당에서 전략적 판단을 하는 걸로 가지고 사천이다. 그렇게 하는 것들은 정쟁에 가까운 것이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줄곧 그래 왔어요. 어떤 여성에 대해서 여성 특구를 지정하거나 그 지역에 있어서 정치에 입문하는 데 있어서 여성을 전체의 한 20%나 30%로 한다라는 어떤 그런 기조들을 늘 유지해 왔습니다. 뭐 지난 정부에서도 문재인 정부에서도 어떤 전 13개 부처에서 장관들은 여성으로 할 수 있도록 되도록이면 맞춘다라는 부분이었거든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이 뭐 사적 감정이 있어서 여성을 우대하겠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여성의 정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하나의 기준인 겁니다. 민주당은 그런 기준이 있었고 현재 봐서는 권양엽 후보 같은 경우는 전체를 봐서는 여성 특구로 지금 어디를 지정한 데는 없어요. 그러니까 유일한 곳이죠.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금 현역 의원인 서동영 의원은 억울할 수 있어요. 현역이기 때문에. 멀쩡하게 잘 현역으로서의 지역에서 의정활동을 했는데 경선기회를 주지 않는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으나 이걸 사천으로 넘어가는 것들은 좀 과도하다. 그냥 정쟁입니다. 이 하나를 가지고 특히나 또 그냥 권양엽 후보 자체가 전 비서관 자체가
대선 때 그러니까 김혜경 씨의 비서를 했다. 그래서 뭐 공천을 받았다. 이거는 이제 과도하게 이제 엮은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그냥 정쟁인 부분인 것이고 내부적으로 현역 의원이 경선 기회를 못 받는 것은 그냥 경선을 원칙으로 했으면 좋죠. 깔끔하게요. 조금 더 여성에게 가점을 많이 주니까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당에서 전략적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가지고 사천까지 이어가는 것들은 본인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몰래 숨어서 친윤, 윤핵관 다 공천했잖아요. 그런 공천을 숨기기 위한 하나의 또 어떤 그 반격이다. 저는 좀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강전혜 변호사님. 지금 사천 논란은 정쟁으로 몰고 가는 것이다. 원래 전략 지역 아니냐, 여성 참여 확대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말씀하셨거든요. 그렇죠. 여성 전략 지역으로 결정을 했는데요. 그렇다면 저기가 왜 여성 전략 지역이 되어야 하느냐? 지금 민주당이 시스템 공천안에서 그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느냐 거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의구심을 갖고 있는 것이죠. 지금 띄어져 있는 그 기사를 보면은요. 네. 지난해 말에 KBS 광주방송에서 실시했던 그 여론조사에서 현역의 서동용 의원이 지금 권양엽 비서관에게 훨씬 큰 스코어 차로 여론조사를 이기고 있는 것이 나왔거든요. 이거를 민주당 지도부에서 모를 리가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그 당시만 해도 지역에서 권 비서관보다는 현역인 서동용 의원이 훨씬 더 그 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나왔다라고 봐야 할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기를 여성 전략 지역구로 지정을 하면서 권한혁 비서관이 결과적으로 거의 전략 공천식으로 들어갔는데 그 과정이 매끄럽지 않다는 거죠. 그럼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을 때 이분이 그동안에 무엇을 했는가, 이 지도부와 무엇을 했는가 생각했더니 지난 대선 과정에서 김혜경 씨, 배우자 김혜경 씨의 배우자실 부실장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사람들이 알아보니까 당시에 배우자실의 실장이었던 분은 이해식 의원이에요. 네. 이해식 의원은 지금 강동을에서 단수 공천을 받았습니다. 경선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당시에 또 민주당 대변인이었는데 남영희 민주연구원 부원장,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가 된 이후에 민주연구원 부원장들이 이제 바뀌었는데요. 그때 현근택 변호사와 함께 들어갔던 분이 그 남영희 부원장이었습니다. 이분이 민주당에서 대변인을 하면서 대선 과정에서 방송에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네. 뭐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김혜경 씨가 당시에 법카 유용 의혹 때문에 대국민 사과를 했었던 적이 있었죠. 네. 이 얘기를 남영희 부원장이 당시 대변인이 방송에서 이야기하면서 생방송에서 눈물을 보였습니다. 그랬는데 이 남영희 부원장도 지금 인천 동구 미추홀을에서 단수공천을 받았어요.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게 김혜경 씨와의 어떤 관련 때문에 있는 사천이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죠. 이게 단순히 오비락이겠느냐. 아니 왜 이 배우자 보좌했었던 주변 사람들이 다 지금 단수 공천을 받았느냐. 뭐 좀 이런 말씀을 지금 하셨거든요. 소영주 대변인님. 뭐 그런 오해는 있을 수 있죠. 네. 그런데 이게 우연히 필연이 되느냐, 필연이 우연이 되느냐 이런 문제 같은데요. 보통 그러죠. 설마 그렇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해식 의원 같은 경우는 오랫동안 강동을에서 구청장을 3선을 연임하고 당에서 헌신했던 분이에요. 거기에는 경쟁자가 있을 수 없어서 거기 단수공천이 된 것이고 남영희 부원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총선에서 그 상대 후보였던 윤상현 후보와 했을 때 아주 근소한 차로 패배를 했습니다. 석패를. 그리고 당에서 대변인과 여러 가지 부원장도 하면서 당에 헌신을 했고 또 여성이라는 측면에서도 여성의 정치적인 어떤 안배를 고려했을 땐 단수공천을 주는 것들이 큰 무리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남영희 그 부원장을 대적할 만한 지역에서의 어떤 경쟁 후보가 없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고 권양엽 전 비서관 자체는 지금 뭐 이제 선호도조사 이런 걸 보면은 오해는 있을 수 있으나 네. 이거는 제가 말씀드리지만 당이 이 정도의 전략적 판단은 할 수 있는 것들이 공당입니다. 예를 들어서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전략 공천을 내리는 것들. 네. 말하자면 주진우 비서관을 용산에서 왔다고 해서 왜 부산의 해운대갑에 그런 노른자에 그냥 탁 꽂습니까? 그다음 이원모 비서관 같은 경우도 그냥 용인 쪽에 좋은 노른자에다 꽂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사천이 아니고 뭡니까? 결국에는 전략적 판단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고 만에 하나 그게 사천이다 이쪽까지 흐른다 그러면 완전히 당의 모든 것들이 흐트러지겠죠. 근데 지금 현재의 공천 과정을 보면 그 정도는 아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이런 걸 가지고 정쟁 안 했으면 좋겠고요. 이 서동영 의원의 현역에 지금 이제 재심 신청을 해서 이거를 네. 경선을 붙여달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당에서 검토하고 있다. 정도로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서동용 의원, 그러니까 지금 해당 지역의 현직 의원이죠. 서 의원이 재심 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말씀처럼 때문에
어떻게 얘기가 될지 좀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 정도는 사실 당의 어떤 권한 내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될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저희가 이 이재명 대표의 팬카페죠. 이 민주당의 어떤 강성 지지층들이 상당히 좀 많은 이재명 대표 팬카페 이 제명인의 마을에 어떤 글이 올라왔느냐. 이런 글이 올라왔습니다. 이건 좀 오해받을 소지가 있습니다. 라는 글이 올라왔어요. 근데 반대로 또 여기에 대해서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대표가 공천 자리 5석에서 10석 정도도 마음대로 못하는 거냐. 답답하다. 줄 수 있는 거 아니야. 라는 거죠. 어쨌거나 논박이 좀 있었는데 현재로서는 해당 글이 삭제가 된 상태이긴 합니다. 근데 일단 이 지지층 사이에서도 이게 맞는 거야 아닌 거야라는 논박이 있다는 건데 관련해서 만평이 오늘 하나 있었습니다. 볼까요? 네. 이재명 대표죠. 김혜경 보좌, 권향엽 공천. 근데 뭐 열심히 이제 바느질을 하고 있어요. 깁고 있는 거죠. 근데 보면은 누가 사천이래. 그러면서 이제 깁고 있는데 한 땀 한 땀 제목입니다. 한 땀 한 땀. 근데 크게 만들고 있는데 이게 지금 뭘 만드나 봤는데 민주당이라는 낙하산이에요. 윤영걸 대표님. 네. 이거는 뭘 뜻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이번 공천을 통해서 완전히 이재명 대표 사당화 성격이 강해지는 거죠. 다른 계파가 완전히 친문부터 뭐 정세균계라든지 다른 계열들이 다 빠져나가는 순수한 네. 이재명 당으로 이번에 구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선거가 어떻게 되든 8월 달에 다시 그 당 전당대회 하면은 다시 이재명 대표가 본인이 하든 본인 측근이 하든 네. 계속 사법 리스크를 그 피하기 위해서 자기 사당화를 완성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측근들이 너무 많아요. 히브리어에 없는 용어가 두 가지가 있는데 네. 하나는 우연이라는 거하고 하나는 은퇴라는 말이 없답니다. 우연과 은퇴요. 네, 사람은 죽을 때까지 일해야 하기 때문에 은퇴라는 말 없고 우연이라는 말은 꼭 원인이 있어야 결과가 있다는 거예요. 섣부르게 우연 하는데 지금 민주당 공천 보면은 우연이 너무 많아요. 왜 하필이면은 꼭 그 비명들인데 지역구에 꼭 조사할 때 그 현역 의원들 빼놓고 조사하고 꼭 그 자리에는 왜 친명 측근들만 꼭 들어가냔 말이죠. 이번에도 이 지역도 네. 순천 이쪽 지역도 왜 하필이면은 김혜경 여사 수행하던 보좌관 그 수행하던 분이 왜 그 자리에 꼭 거기를 여성 특구로 지정해서 왜 하필이면은 경쟁자인 현역 의원 지지율보다 조사한 게 뭐 3분의 1 절반도 안 되는데 꼭 가냐 이거죠. 그래서 이번에 지지율도 민주당이 많이 떨어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국민들이 분석이 이건 해도 좀 너무하다 이런 게 나온 건데 이재명 사당화가 지금은 조건 실건 상당히 많이 진행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윤영걸 대표님은 이게 이재명 대표가 지금 사당화하는 과정 아니겠느냐라는 이 의견을 또 주셨는데 사실 지금 이 얘기 가지고 한동훈 위원장이 사천의 끝판왕이다라고 해서 여기까지 좀 멀리 왔습니다. 이게 무슨 사안이냐 보다 여기까지 왔는데 이재명 대표도 여기에 대해서 한마디 또 했죠. 뭐라고 했는지 들어보고 오시죠. 저 혼란의 국힘 경선의 공천에 대해서는 조용한 공천이다. 분신 같은 사소한 소란도 있었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현역 불패. 기득권 공천 그대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썩은 물 공천, 고인물 공천, 그리고 항의조차 제대로 못하게 하는 또 언론의 입을 틀어막는 입틀막 공천하고 있는 자신들을 되돌아보기 바랍니다. 남의 집안 문제에 대해서 근거도 없이 헐뜯는 거 이제 좀 그만하셔야 합니다. 네, 입틀막 공천이 국힘 공천 아니냐. 그러면서 남의 집안 좀 고만 좀 헐뜯어라라고 이재명 대표 얘기를 했습니다. 윤경호 위원님, 원거리 설득 1대1 모임이 시작된 거 아닙니까? 사실 최종 판단은 유권자의 몫이에요. A당은 이렇게 하는구나, B당은 이렇게 하는구나. 전체를 보니까 정말 이미 뭐 벌장 다 봤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죠. 뭐 고인물 공천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저도 사실 그냥 쑥 지나갔습니다만 굳이 시비를 좀 걸자면 아까 이원모 비서관, 뭐 주진우 비서관 이런 대통령 곁에서 일하던 부장검사 정도까지밖에 안 했던 젊은
정치인으로 변신한 사람들이 내려가서 이렇게 쉽게 공천 받는 거 보면 그때도 이런 정도의 문제 제기가 비난이 나왔나 잘 모르겠어요. 더 저는 유감스럽게 봤던 거는 중진들 전원 생존이라고 얘기할 때 본인이 건설회사를 가지고 있으면서 수주, 특혜, 공사 비리 이런 걸로 검찰 수사도 받았나요? 기소는 안 됐으니까 현직을 유지하고 있겠죠. 했던 어느 중진 의원은 아무 비난 없이 그냥 공천이 다시 됐을 때 저는 이건 좀 문제가 있을 것 같다. 해당 지역구의 유권자들은 과연 어떻게 생각할까? 마찬가지죠. 여기 역시도 한 가지 저도 굳이 지적을 하자면 민주당이 이런 점에서 굉장히 분란을 자초하고 있다. 뭐냐? 현역 의원들에게 경선 기회조차 주지 않고 더군다나 서동영이라는 의원은 하위 20%에 포함이 됐다 안 됐다 물론 그 공개를 안 했으니까 네. 그러나 본인은 포함 안 됐다고 지금 항변한다면서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컷오프를 시켜버린 거 이런 게 지금 민주당의 이재명 또는 이명백 공관위원장 등등이 일처리에 매를 스스로 버는 듯한 그런 미숙함은 있어요. 그러나 다시 원점으로 돌아옵니다만 아까 이재명 대표가 그 얘기했나요? 남의 당 공천에 이렇게 지적하는 거 상대 당이 하는 거는 이렇게 공천해줘서 고맙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얘기하면 더 좋죠. 이렇게 약점이 많고 흠이 많은 사람을 네. 공천해줬으니 유권자들이 당연히 우리를 찍어주겠죠. 라고 얘기를 하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러나 전혀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들이 볼 때는 한심한 생각이 들긴 들 거예요. 그렇지만 잣대는 같아야 된다. 네. 하지만 답변은 같다. 네. 라는 말씀으로 마무리를 해주셨습니다.